있다 그러면 그걸 조사하고 불법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조직적으로 들어왔는지 아닌지 이것도 규명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조사의 결과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 문제를 제기한 김민석 의원을 징계함으로써 민주당은 신천지와 관계없다 이렇게 클리어하게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이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 만약에 정청래가 그런 의혹을 제기했으면 저도 윤리감찰단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대고 아니면 아닌 대로 징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헌법 20조 2항 위반 지금 의혹 제기 아닙니까? 정교분리. 근데 이제 그 연설에서의 핵심은 3자 연합인데 네. 그렇더라는 얘기는 그 뉘앙스는 정청래 후보와 신천지의 관련성. 제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고 제 이름을 만약에 했으면 바로 형사 고소하죠. 본인은 근데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본인은 신천지 의혹으로부터 완전히 100% 무관합니까? 한 점 의혹 없이 국물도 남김없이 저는 무관합니다. 100%? 네, 그렇습니다. 100%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200%로 하죠. 200%. 네. 반명이라는 것도요. 민주당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옆자리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그리고 법사위원장으로 그리고 그거 기억나시잖아요. 공장장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 제가 원내대표 사퇴하시오. 저는 사퇴 안 합니다. 그러면서 혼란을 수습을 순식간에 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기억해 보세요. 단식하고 녹색병원 입원하고 그랬을 때 제가 뉴스공장에 나와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총선 공천장에는 이재명 대표 직인이 찍혀 있을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설령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서 감옥을 가더라도 당대표 절대로 사퇴하지 않는다. 그리고 옥중 공천한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제가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상계엄 때 제가 제일 먼저 전화한 것이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한 것이 접니다. 지금 실제 상황이다. 계엄이다. 빨리 나오셔라. 그랬고 담대역 넘어서 다 갔고 사선을 넘었고, 제가 또 법사위원장으로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을 위한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으로 제가 윤석열 정면에서 마주보면서 제가 검사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영배 소장 대행이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에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소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거를 제일 가까이에서 제가 그것을 저 혼자 다 이끌어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밖에서 응원봉을 들고 비차혁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역사적 무게를 감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보고 반명이라고요? 그러면 반명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청래와 뭐 가까운 최고위원들을 반명으로 몰 요량이라면 그 자체가 반명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또는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레임덕이 온다고는 이런 주장도 해요. 송영길 후보 주장입니다.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건 유권자에 대한 협박이죠. 아니 차라리 그냥 정청래가 당대표 되게 되면 3차 세계대전 일어난다고 주장하세요.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당대회에 출전하지 않았어요. 왜 이게 명청대전입니까? 아니 저하고 대통령하고 큰 전쟁을 치러요 지금? 김민석 후보는 본인의 이름을 걸고 본인의 정책과 비전을 얘기하세요. 제가 부탁합니다. 명청대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송영길식 표현을 한다면 그 자체가 그러면 역모 아닙니까? 제가 역적이란 말입니까? 하기야 뭐 송영길 후보는 뭐 역적 얘기도 하고 뭐 목 자른다는 얘기도 하던데 그 뭐 사과는 했지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차라리 그냥 석청대전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건 제가 동의를 하겠어요.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같은 당 동지이자 전우이고 12.3 비상계엄을 같이 사선을 넘어온 동지들끼리 노상원 수첩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도 있고 저도 있고 김민석도 있어요. 비상계엄 성공했으면 노상원 수첩대로 비상계엄이 실행이 됐다면 김민석 의원도 이 세상 사람 아니고 저도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도. 연평도 어디 꽃게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사선을 넘어와 놓고 친명이니 반명이니, 아니 친명 반명 감별하는 자격증을 김민석 의원에게 누가 줬습니까? 저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8.17 전대 끝나면 하나로 합치자면서요. 단결하고 화합하자면서요. 근데 왜 전대 때는 왜 이럽니까? 자,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기호순으로 인터뷰합니다. 기호순으로는 송영길 후보 첫 번째인데 지금 일정이 맞지 않아서 다음 주 인터뷰하겠다고 요청이 와서 기호 2번 정청래 후보부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리 하나만큼은 의리하다. 의리맨 정청래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쭤볼게요. 네. 첫 번째 경선지 충청 고향 영고인데 네. 박빙이긴 했지만 왜 2위를 한 거라고 분석하십니까? 저는 굉장한 선방을 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 충남 충북 같은 경우는 저를 지지하는 의원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거의 모든 언론이 타 후보를 뭐 지지하는 것 같고, 그리고 조직, 뭐 국회의원, 방송 패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0대 0이지 않습니까? 저를 옹호해주는 방송 패널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충청에서 더블 스코어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냥 해보나 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확실히 밑바닥 민심은 자발적 그 권리당원들은 정청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직과 바람의 싸움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뭐 김민석 후보는 7% 본인이 진다고 엄살을 피던데 저 완전히 엄살이다 저렇게 생각했고, 아마 본인은 7% 이상으로 이길 거라는 말을 7% 진다라고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굉장히 긴장했었는데 정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직표가 분명히 있었는데 바람도 분명히 존재했다는 걸 확인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제도 광주 갔다 왔는데 조직이냐 바람이냐 이 싸움이에요. 그리고 광주 어제 제가 하루 종일 있었는데 마치 2002년 노무현 대통령과 이인재가 싸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제 말바우 시장이라는 데도 가보고 그러면 완전히 뜨겁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정청래가 무슨 죽을 때를 졌다고. 이러면서 이제 팔 걷어붙이고 나선 자발적인 동력과 언론으로부터 융단 폭격하면서 일방적으로 정청래는 안 될 것 같다는 분위기 조장, 조직, 이 싸움이 지금 붙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부울령에서도 비슷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또 예를 들면 부산에서는 상당히 앞서갔는데 그것도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부산 경남에서 제가 이기고 네. 울산에서 조금 졌는데요. 거기가 노무현 대통령 본고장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마 후반전에 했으면 부산 울산도 더 크게 이겼을 텐데 지금 예열이 이제 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첫 스타트를 부산, 울산, 경남에서 아주 천만다행으로 잘 끊었다. 그리고 아마 이 부산, 울산, 경남 뭐 대구 경북도 포함해서 이런 노사모 했던 분들이, 또 노사모 정신을 잇고 있는 분들이 아마 2002년 대선 때 광주에 가서 노무현 뽑아달라고 무릎 꿇고 빌고 울고 편지 쓰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날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의 바람 아닙니까? 아니 실제로 이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과거 노사모 조직 일부가 움직인다거나 노사모는 조직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긴 그래서 한데. 그런 분위기가 확실하게 읽히고 있고, 어제 무안에 사시는 분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그분이 표현한 대로 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정청래 의원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언론 뉴스 보면 정청래 뺨 때리는 소리만 들린다.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 이번 주 이제 금요일 제주 인천인데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저는 전망하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 뿐이고, 제가 전망한들, 분석한들, 예상한들, 그건 저의 판단 영역 밖에 있는 유권자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괜한 계산을 해서 잘 예상이 되면 기분 좋고 또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우울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시간에 유권자들 한 명 더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정선혜 후보가 선거 국면마다 예. 그 본인 경험 베이스로 전망해서 맞추는 걸 굉장히 즐겨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 아닌 상대방 거는 잘 맞추는데 제 건 좀 이게 왜냐면 모든 정치인이 그렇게 해요. 객관화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선거 국면에는 일희일비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임 모드로 들어가지 말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신 거울 앞에 제 자신을 항상 비춰보고 있습니다. 옷 다 있고요. 자, 근데 이거는 그 전망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금요일이던가요? 금요일 이제 전북, 전남, 광주, 호남 여기가 모두들 최대 승부처라고 하는데 네. 여론조사상 김민석 후보가 앞서가는 건 분명한 확인될 경향성인데 여기서 김민석 후보가 크게 앞서서 만약에 과반을 훌쩍 넘긴다. 이러면 당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데 거니까. 모든 방송 언론도 그렇지만 실제로 유권자가 제일 많은 건 수도권입니다. 그렇긴 하죠. 수도권에서는 제가 앞서고 있잖아요, 계속. 예. 근데 수도권에서 정청래가 앞서고 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은 맨 마지막이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는 예. 이 지역에서 결론 지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예. 원래 지금까지 객관적인 뭐 물량 공세라든가 언론의 편파성이나 뭐 조직이나 의원들, 심지어 의원들은 김민석 후보의 선거 구호를 프랜카드로 걸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까? 안 되죠.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선거 구호를 프랜카드로 걸고 본인 이름 얼굴 사진 딱 박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럼 당원 당규 위반입니까? 위반이죠, 당연히.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제주, 인천, 일요일 날 강원, 대구, 경북 결과를 보고 이 또한 비등비등하게 나오면 호남에서 크게 요동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밀한 분석은 일부러 안 하더라고요. 왜 그 계속이 사실 지금 박빙 추세거든요. 박빙 그것도 44대 그렇습니다. 첫날은 뭐 김민석 1등, 그러더니 두 번째 날은 제가 1등하고 종합성적 제가 1등이거든요. 그러면 정청래 역전승 1위 이 제목이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목을 안 뽑습니다. 1승 1패 주고받아. 아니 최종 성적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편파적이고 이런 부분을 저는 예상은 했어요. 이런 부분은. 근데 해도 정도가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것이 민주당 권리당원들을 더 자극하고 팔을 더 걷어붙이게 하고 있다. 저는 거기에 지금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만약에 이 박빙 추세 네. 이어지면 호남이 확 뒤집어집니다. 호남이 뒤집어진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제가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의 민심은 상층과 기층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땅을 발을 딛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리고 공중에 떠 있는 것이 비현실적이거든요. 근데 어제도 말바우 시장을 갔는데 그 제가 쇼츠 영상 같은 거 많이 올려놓고 다른 유튜브들이 생중계 다 했는데 그 열성도를 보면 알고 또 송정역에 가면은요 택시 기사들이 쭉 대기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민심이 바로 있던데. 민심이 바로 틉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갔는데 대부분 택시 기사들이 다 문 열고 나와서 다 악수하고 일단 욕을 합니다. 택시 기사들이. 그러면서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어깨 두드리게 악수하면서 끝까지 버티라고. 반드시 이긴다고. 이게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제 광주 개인 택시 조합 사무실도 제가 방문했는데 어제 한 10분 넘게 이제 간부들 모였는데 어제 완전히 뜨거웠습니다. 정청래 의원 우리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런 정서 공감대가 저는 있기 때문에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큰 선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광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치 고관여 도시라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전략적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박빙으로 가면 거기서 그렇습니다. 되는 사람 정청래가 안 될 것 같으면 큰 표차가 벌어질 수 있는데 정청래 될 수도 있겠는데 하면 뒤집어질 수 있다. 광주 전라 호남의 표심은 국회의원 사무실에 있지 않습니다. 말바우 시장, 송정시장, 양동시장, 하순의 고인돌 전통시장 이런 데 있습니다. 그걸 가보면 현장을 가보면 알아요. 서울 경기에서는 대체로 말씀하신 대로 앞선 여론조사 추세가 확인되긴 하는데 많이 앞서죠. 네. 역으로 네. 수도권이 표가 제일 많습니다. 그건 그래요. 예, 40% 가까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거꾸로 이 호남에서 만약에 크게 치면 수도권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만약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권리당원 기층에 있는 밑바닥 민심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전략인지. 네, 그래서 어제 광주 분위기는 이런 거예요. 2002년도에 노무현이 이인재를 이겼듯이 정청래의 바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이길 것 같다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어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오래전이라 잊혀진 것 같지만요. 노무현을 배신하고 떠난 정몽준으로 날아간 김민석 이거에 대한 깊은 상처 이런 것이 결코 흐릿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도 정청래는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고 의리를 지켰지. 의리맨이지 믿을 사람은 정청래야. 그래서 제가 별칭 비슷하게 믿을맨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왜 서울의 피날레가 아니고 국민 여론조사 이날 마감하는데 다음 날 17일 날 다시 대전 가서 최종 발표를 합니까? 마지막 날 전국대의원 뭐 1대 20 이런 건 없어졌지만 1인 1표잖아요. 저는 2인 1표의 힘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17,000명 정도 되나요? 전국대의원이 마지막 날 투표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현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건데 체육관 같은 게 필요한데 수도권에는 없었나 봅니다. 그날. 장소가요? 장소가. 그렇게 단순한 이유예요? 네. 그래서 저도 아니 왜 마지막에 충청도로 하냐 그런 적은 처음이었죠. 의심사게 네, 의심사게. 아무런 그 영향을 미치지도 못한데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날 다른 데 다 꽉 찼다는 거예요. 뭐 공연 있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 근데 괜히 그걸 가지고 뭐 저를 또 뭐 편파적으로 했네 안 했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다. 네, 네. 예. 이것도 이제 의아한 눈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저도 왜 이렇게 굳이 했을까? 전당대회 앞두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장소 섭외입니다. 근데 요 시기가 없었답니다. 네. 네. 그건 진짜 단순한 이유네. 네. 여태까지 의혹 중 가장 단순하게 풀리는. 공장장이 왜 결방했대? 왜 못 나왔대? 그러니까. 단순한 이유잖아요. 아파서. 이거는 웃겼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마지막 날 어제 박선원, 김용 그리고 서미아 후보까지도 그 이야기한 것 같던데 마지막 날 투표 못한 권리당원 다시 투표 기회를 주자 이런 제안을 했던데. 투표 쿠데타죠.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한 선거는 세계 어느 나라 역사상 없었지 않습니까? 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아니, 제안한 건데. 투표율 그러면 100% 나올 때까지 투표해야죠. 김민석 후보가 계속 얘기하는데 전당원 100% 투표. 100% 투표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기권도 의사표시예요. 저는 아무리 폭염이지만 날이 덥지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투표가 끝났는데 네. 다시 투표 기회를 주자. 사후 투표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그런 식으로 제가 주장한다면 정청래 찍을 사람만 투표하게 합시다. 차라리 이렇게 주장하든가 아니면 그냥 임명직으로 하자. 당대표 최고위원. 차라리 근데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투표제 일반에 대해서 투표율을 제거하기 위한 아이디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명분은. 그러면 네.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며칠 더 하자 이렇게 주장했어야 되죠. 그리고 원래 민주당 전통이 선거 전당대회를 앞두고 눈은 잘 고치지 않습니다. 근데 선호투표로 고친 건 제가 불리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분란 일으키기 싫어서 그냥 퉁치고 수용한다, 존중한다 그렇게 하자. 근데 알고 보니까 당원당규 위반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당규까지 고쳐가지고 결선 투표로 하는 게 맞아요. 순위 투표는. 근데 선호투표자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경기 중에 룰을 또 바꾸자. 그거는 그나마 경선 전에 한 거지만 네. 이거는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월드컵 결승 앞두고 12명이 뛰게 하자. 아니 9명이 뛰게 하자. 10명이 뛰게 하자. 이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실제 이 룰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못 바꿉니다 이거. 이건 못 바꾼다. 네, 이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요. 이렇게 되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바꾸지는 못할 텐데 저한테는 굉장히 플러스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봅니다. 다무 익히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나무 읽기. 네. 이 최종일 17일입니다. 그 국민 여론조사 서울 16일 날 이제 경선 숫자 발표하고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가 그날 마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일 날 가서 합산해서 최종 당선자를 발표하는데 근데 최종일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네. 제가 이거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자 김민석 후보 과반으로 끝났어. 이건 아무 문제가 없죠.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정청래 후보 과반으로 끝났죠. 이거 모두가 승복합니다. 네, 천만 다행이죠. 김민석 후보나 정청래 후보가 1차 과반으로 끝나는 시나리오는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을 수 없는 깔끔한 시나리오인데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나리오는 과반은 아니지만 김민석 후보 1인인데 종합 선호투표의 합도 과반이 아니니까 선호투표로 합치겠죠. 합으로도 1위여서 당선됐어요. 이것도 승복하겠죠. 과반은 아니지만 정청래 1위인데 선호투표의 합도 정청래 1위여서 당선돼요. 이것도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문제 없어요. 그런데 송영길 후보를 선택한 분들 2, 3순위가 김민석, 정청래 순위고 그 비율이 저희 곳 조사 기준으로는 대략 6대3 더블 스코어 정도 됩니다. 그럼 과반이 아닌 김민석 1위인데 선호투표의 합으로 정청래 역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없죠. 그런데 과반이 아닌 정청래 1위인데 선호투표의 합으로 김민석 역전 이건 가능성이 있죠. 그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요 시나리오 경우에 이게 승복이 되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저는 당연히 승복해야죠. 후보는 당연히 승복하시겠죠. 네네. 본인이 어쨌든 동의한 룰로 그렇습니다. 이 경선을 치렀기 때문에 당연히 승복할 텐데.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노무현 정신에 입각해서 제가 선호투표도 받아들였고 지금 말씀하신 제가 1등을 했는데 과반이 부족해서 선호투표로 뒤집혀서 제가 안 됐다. 뭐 저는 당연히 승복하는 거죠. 그건 뭐 기본이죠. 그런데 이제 정청래 후보의 지지층 같은 경우에 제가 설득해야죠. 승복하자고.
승복하자고. 네. 아마도 뭐 경선 직전에 룰 바꿨네부터 다시 시작할 텐데. 뭐 당연히 제가 저를 지지한 분들에게 힘을 합치자, 뭐 승복하자고 이제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혼란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근데 제가 설득은 할 것인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를 과반으로 넉넉하게 1등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심플하게 정청래 과반 넉넉하게 승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네, 네. 실제 그런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해보셨죠? 아니 어차피 제가 과반으로 1등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안 해보고 지금 해보니까 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아니 진짜입니다. 그런 제 말은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해보셨어요? 네, 안 했습니다. 저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에 충실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47대 46으로 1% 이겼는데 선호 투표제를 두었더니 50대 49로 뒤집었다.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여튼 뭐 가능성은 가능성일 뿐이죠. 네, 자, 그래서 본인의 해법은 과반으로 끝내달라.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넉넉한 과반으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일별 최고위원 투표 지침이라는 짤이 이제 인터넷상에 돕니다. 여러 커뮤니티에. 그것 때문인 걸로 아는데 김인석 후보가 정 후보와 거기 거론된 후보들을 윤리에 제소하겠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건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거든요. 그거 저하고 관계도 없고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선의 후보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관여한 바가 없고 그런 거는 저는 뭐 저희 뭐 캠프 사무실도 없지만 저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캠프 사무실이 일이고. 없어요? 그렇습니다. 캠프 사무실 없습니다. 그 1억 5천 후원금 내에서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드는 캠프 사무실 열고 할 비용이 없습니다. 저는 캠프 사무실 그렇게 비용을 많이 쓰고 이게 합법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나 저는 미스테리입니다. 솔직히. 그렇고요. 만약에 저와 관계없는데 저를 제소를 한다면 그건 웃긴 일이죠. 그러면 김민석 후보 지지자들이 저한테 와서 뭐 쌍욕하고 이런 거 김민석 후보를 제가 제소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고 아마 이게 정청래 후보 또는 거기 거론된 후보들 뒤에서 부추기거나 네. 관여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그런 나오는데. 의심을 하지 말고 그런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발적 권리당원의 움직임이고 이것은 그들의 선거운동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번이 처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도 그런 것은 많이 있었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이거는 권리당원들 뭐 수십만 명이 지금 그러고 있을 텐데 그분들을 어떻게 윤리제소에서 처벌할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진짜 심각한 것은 국회의원들은 누군지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 대전을 갔더니 어떤 국회의원 얼굴 이름 딱 쓰고 전당원 100% 투표. 그 플래카드 말씀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노골적인 편들기고 그건 당연 당규 위반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석 후보 선거운동 아닙니까?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당대표 되면 선관위 김민석 제재를 해야죠. 당대표 되면 김민석 후보 윤리감찰 지시하겠다는 게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 프랭카드는 선관위에 제소를 한 거고 네. 제가 윤리감찰 당대표 직권으로 제1호로 조치하겠다는 것은 신천지 의혹 제기입니다. 신천지 의혹. 김민석 후보가 연설을 통해서 반분신을 제기했거든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인가 연대인지를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신천지가 민주당에도 들어와서 암약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미지를 줬고 당의 이미지 손상을 엄청 했고요. 그래서 그 근거를 대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아직까지 못 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가 위헌 정당의 위험에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이 또 공격하고 있고 그러면 당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리감찰단에서 일단 조사해라. 제가 이렇게 지시할 겁니다. 그리고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하면 김민석 의원을 부릅니다. 그리고 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지를 조사하고 만약에 아무런 근거가 없고 허무맹랑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윤리심판원에 곧바로 징계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내내 총선 대선 때까지 아니 그때 전대 때 김민석 의원이 민주당에도 신천지가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 제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위헌정당이다. 이런 시비가 계속 끊이지 않고 갈 거기 때문에 이걸 잘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든지 간에 이 부분을 조사하고 의혹을 해소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민주당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걸 조사하고 불법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조직적으로 들어왔는지 아닌지 이것도 규명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조사의 결과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 문제를 제기한 김민석 의원을 징계함으로써
민주당은 신천지와 관계없다. 이렇게 클리어하게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이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 만약에 정청래가 그런 의혹을 제기했으면 저도 윤리감찰단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대고 아니면 아닌 대로 징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헌법 20조 2항 위반 지금 의혹 제기 아닙니까? 정교분리. 근데 이제 그 연설에서의 핵심은 삼자 연합인데 네. 그런 얘기는 근데 여항선 정청래 후보와 신천지의 관련성 제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고 제 이름을 만약에 했으면 바로 형사 고소하죠. 본인은- 근데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본인은 신천지 의혹으로부터 완전히 100% 무관합니까? 한 점 의혹 없이 국물도 남김없이 저는 무관합니다. 100%? 네, 그렇습니다. 100%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200%로 하죠. 200%. 네. 자, 그리고 이 반명이라는 것도요. 민주당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옆자리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그리고 법사위원장으로 그리고 그거 기억나시잖아요. 공장장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 제가 원내대표 사퇴하시오. 저는 사퇴 안 합니다. 그러면서 당을 혼란을 수습을 순식간에 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기억해 보세요. 단식하고 녹색병원 입원하고 그랬을 때 제가 뉴스공장에 나와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총선 공천장에는 이재명 대표 직인이 찍혀 있을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설령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서 감옥을 가더라도 당대표 절대로 사퇴하지 않는다. 그리고 옥중 공천한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제가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상계엄 때 제가 제일 먼저 전화한 것이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한 것이 접니다. 지금 실제 상황이다. 계엄이다. 빨리 나오셔라. 그랬고 담대역 넘어서 다 갔고 사선을 넘었고 제가 또 법사위원장으로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을 위한 국회 측 탄핵 소추위원으로 제가 윤석열 정면에서 마주보면서 제가 검사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영배 소장 대행이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에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소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거를 제일 가까이에서 제가 그것을 저 혼자 다 이끌어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밖에서 응원봉을 들고 비체혁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역사적 무게를 감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보고 반명이라고요? 그러면 반명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청래와 뭐 가까운 최고위원들을 반명으로 몰 요량이라면 그 자체가 반명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또는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레임덕이 온다고는 이런 주장도 해요. 송영길 후보 주장입니다.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건 유권자에 대한 협박이죠. 아니 차라리 그냥 정청래가 당대표 되게 되면 3차 세계대전 일어난다고 주장하세요.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당대회에 출전하지 않았어요. 왜 이게 명청대전입니까? 아니 저하고 대통령하고 큰 전쟁을 치러요 지금? 김민석 후보는 본인의 이름을 걸고 본인의 정책과 비전을 얘기하세요. 제가 부탁합니다. 명청대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송영길식 표현을 한다면 그 자체가 그러면 역모 아닙니까? 제가 역적이란 말입니까? 하기야 뭐 송영길 후보는 뭐 역적 얘기도 하고 뭐 목 자른다는 얘기도 하던데 그 뭐 사과는 했지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차라리 그냥 석청대전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건 내가 동의를 하겠어요.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같은 당 동지이자 전우이고 12.3 비상계엄을 같이 사선을 넘어온 동지들끼리 노상원 수첩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도 있고 저도 있고 김민석도 있어요. 비상계엄 성공했으면 노상원 수첩대로 비상계엄이 실행이 됐다면 김민석 의원도 이 세상 사람 아니고 저도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도. 연평도 어디 꽃게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사선을 넘어와 놓고 친명이니 반명이니 아니 친명 반명 감별하는 자격증을 김민석 의원에게 누가 줬습니까? 저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8.17 전대 끝나면 하나로 합치자면서요. 단결하고 화합하자면서요. 근데 왜 전대 때는 왜 이럽니까? 그리고 아니 보수 중도 외연 확장하자고 하면서 왜 같은 안에 있는 동지들 사이에서는 너는 반명이니까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니까 너는 안 되고 자꾸 왜 배제의 정치를 하죠? 마이너스 정치하죠? 그렇게 해서 총선 승리, 대선 승리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정말 김민석 후보가 이제 명청대전 말씀하시는 게 어젠가 명청대전 한 달만 더 이어져도 나라 명운이 흔들린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정말. 아니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무슨 도움이 되고 이재명 정부 민주당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길 후보가
보안 수사권 폐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러니 정청래 연임 명분은 끝났다. 개혁은 끝나지 않았냐. 제가 대기실에서 송영길 후보 여러 분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송영길 후보도 당대표 한 번 했지 않냐. 정청래 한 번 했으니까 그만하라는 건데 그러면 송영길은 한 번 했는데 두 번 해도 되고 정청래 두 번 하면 안 되냐. 아니 송영길은 중임이니까 되고 정청래 연임이니까 안 되냐. 그런 거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제 말은 요 질문은 이제 그 답변하겠습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어제의 개혁은 어제 해야 되고요. 오늘의 개혁은 오늘 해야 됩니다. 또 내일에 밀려오는 개혁이 있습니다. 자전거 페달 안 밟으면 자전거가 쓰러지듯이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입니다. 그리고 민생이 개혁이고 개혁이 민생입니다. 개혁은 안 맞는 거 고치자. 그리고 불합리한 걸 합리적으로 고치자.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되는 모든 법안은 다 개혁 법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개혁 했으니까 그러면 내일은 검찰개혁할 사안이 없다. 그러니까 그만둬라. 그러면 송영길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6번 했는데 다음에는 하지 마세요. 할 일 다 했지 않습니까? 육선하면서. 그렇게 상대방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AI 강국 시대에 따라서 디지털화가 되면서 없어지는 직업, 있어지는 직업 있으면서 제가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노동개혁 앞으로 심각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저도 참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제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게 여론조사 꽃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을 붙들고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하자. 총선 승리, 대선 승리하자. 이런 전통적 지지층에 소구력이 있는 사람은 정청래 아닙니까? 그게 지금 본인이 꼭 당대표 그래서 돼야 제가 하는 이유입니까? 미들맨이기도 하지만 붙들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붙들어야죠. 그게 지금 꼭 본인이 당대표가 돼야 그렇습니다. 하는 이유입니까? 전통적인 핵심 코어 지지층이 이탈하거나 무너지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안 올라가고요. 총선 승리도 무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외연 확장 플러스 알파는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 코어층이 굳건하게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고 그 위에 뭔가를 쌓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 기초, 기본, 주춧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뭘 얹어도 그것은 사상 누각이죠. 자고로 본인이 그 역할을 할 적임자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국가보안법 폐지하려다 못하고 열린우리당 때 지지율이 급락해가지고 계속 어렵고 그리고 당대표 여러 번 바뀌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됐거든요.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지금 만들어진 정부인데 역사적 무게감,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 소리를 벗어나서 대의를 쫓아야죠. 김민석 후보는 그 역할을 못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반명, 친명, 뭐 대통령 얘기만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유권 민주당 권리당원들을 끌어들인다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권리당원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라도 TV 토론 있는데 정청래 이름을 걸고 정청래의 생각, 정청래의 비전 제시를 얘기하듯이 다른 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지금 거의 됐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예. 권리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아직 투표하지 않은 권리당원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요.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배신의 총량은 리미트가 없다. 한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수 있다. 이게 일상적인 우리 생각이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의도 지켜본 사람이 지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당대표 시절 사선을 함께 넘고 그리고 의리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아마 정청래가 끝까지 지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광주에 건설되게 될 반도체 클러스터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속도전입니다. 속전속결 전광석화처럼 하는 것은 정청래가 더 잘합니다. 제가 이것은 100% 확신합니다.